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2월 5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PB파마의 신규 상장입니다. 제약회사인 PB파마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32,000원이었는데요. 올해 첫 제약회사의 상장, 과연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특징주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두 번째 스케줄도 신규 상장인데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아이퀘스트의 신규 상장입니다. 공모가는 11,000원이었는데요. 역시나 특징주에서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네, 세 번째 스케줄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허가 여부 발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5일 오전 10시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고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허가 여부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국산 최초이자 세계 세 번째로 항체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의 증시 상승에 코스피가 3,1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의 순매수세가 증시를 이끌었는데요. 3,100선 회복 이후 이 안착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LG화학은 장중에 3% 넘게 오르면서 다시 100만 원대 회복했고요. 기아차는 오늘도 장중에 10만 원을 돌파했지만 또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이 10만 원에 안정적으로 안착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KB오토시스가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소식에 이틀째 강세 나타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아이퀘스트입니다. ERP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 아이퀘스트가 상장 첫날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이퀘스트는 ERP 업계의 틱톡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퀘스트의 주력 사업인 ERP는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식당, 분식점 등 이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표 제품은 얼마예요?인데요. 이 제품은 규모가 작아서 ERP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되어서 모바일 환경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ERP 업체로는 더존비존과 웹캐시, 이카운트 등이 있습니다. 이 모두 나름의 특기를 지니고 있는데 이 아이퀘스트는 특히 가볍고 편하며 부담감이 적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국내 ERP 시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씩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2,788억 원에서 2018년에는 2,964억 원으로 성장을 했고요. 2019년에는 3,151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면서 이 ERP 수요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4차 산업에 따라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빅데이터 기반의 AI 자동 분계 시스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금융업 오픈뱅킹 시스템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확대 중이고요. 이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이퀘스트는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1,504대 1을 달성하면서 이 상장기업 통틀어서 역대 1위를 기록했고요. 공모가 역시 11,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시가는 공모가의 2배인 22,0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장 초반에 22%까지 오르면서 수요 예측 흥행을 이어받으면서 따상을 기록하나 싶었지만요.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4%까지 하락하는 등 상장 첫날에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PB파마입니다. 역시나 스케줄에서 언급한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PB파마는 올해 상장되는 첫 번째 제약회사인데요. 암과 류머티즘 등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와 항체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8종의 바이오시밀러와 2종의 바이오 신약을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파이프라인 중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 등에 적용되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에 필요한 임상 3상 시험을 마치고 지금은 유럽 판매 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항체 정제 기술과 공정과 대체 원료 개발 기술력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한 신약이 시판 허가 획득 후 바로 판매될 수 있도록 글로벌 제약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PB파마의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청약에서는 2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이 32,0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청약에서는 흥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상장 첫날인 오늘 주가 흐름도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는 공모가를 밑도는 28,800원에 형성이 됐고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장중에 15% 넘게 하락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14% 넘게 상승하는 등 이 주가의 급등락을 반복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진에어입니다. 진에어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진에어는 어제 공시를 통해서 지난해 매출 2,71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2019년보다 무려 70% 감소한 수준이고요. 영업손실은 1,847억 원을 보이면서 2019년에 비해서 적자 규모가 확대가 됐습니다. 진에어는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여객 수요가 급감한 나머지 적자 폭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장중에 7%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지난해 진에어는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해서 국내선 노선 확대와 화물 사업을 강화했고요.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수지 방어에 집중해 왔다는 점이 실적 개선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에어는 국내 업계 최초로 기내식 컨셉의 냉장 HMR 지니 키친 더 리얼을 선보이면서 다양한 신사업을 펼치면서 실적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인데요. 이 지니 키친 더 리얼은 출시 한 달 만에 판매 1만 개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 진행에 따라 하반기 이후에는 여객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진에어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산하 저비용 항공사 업체 통합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진에어를 중심으로 한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의 통합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3사가 통합하면 기체 60대를 운영한다는 거대 LCC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우리기술입니다. 이 우리기술의 자회사가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기술은 방위산업 관련 자회사가 육군의 AI 기반 차세대 지상 전투 체계의 핵심인 차륜형 지휘소 차량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차량 내 공조 시스템과 럼플렉 타이어를 개발하고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이 신규 도입하는 차륜형 지휘소 차량은 2017년에 현대 로템이 방위산업청의 수주에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체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우리기술의 자회사는 현대 로템이 체계 개발을 완료한 차륜형 지휘소 차량에 적합한 공조 시스템과 럼플렛 타이어를 개발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차륜형 지휘소의 차량의 사업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으로 KSC와 KRC가 공급하는 공조 시스템과 럼플렛 타이어만 9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우리기술에도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주는 개양전기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인 포드가 전기차 올인 기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포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오는 2025년까지 총 29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차 부분에 115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종전 방침의 2배 규모입니다. 이날은 포드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이 실적 발표에 따르면 포드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360억 달러, 영업 손실은 2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록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불가피했지만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금액까지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를 둘러싸고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양전기는 앞서 넥스티어의 차세대 칼럼 모터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칼럼 모터는 자동차 핸들인 스티어링 휠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칼럼에 적용되는 모터인데요. 포드 G2 플랫폼의 머스탱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으로 수주 금액은 약 50억 원 수준입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가 5일 친환경 전기 이륜차 충전 배터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터파크는 이날 기어와 동력 전달 장치 제조업체인 MBI와 MOU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이 공유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 구축을 중심으로 스테이션 유지와 운영, 제품 판매 채널 확대 등 전기 이륜차 관련 사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충전 스테이션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앱을 통해서 가까운 위치를 확인하고 1분 안에 완충된 공유 배터리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경제와 친환경 교통 체계를 확대시킬 서비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